안녕하세요. 격리 업무 격리나라로 배우기 정윤 출장격리 대표 정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거래명세표를 마감하셔야죠. 마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여러 건의 거래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거래처하고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 걸 누락시킬 수도 있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보낸 걸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마감을 잘 하셔야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건수가 줄겠죠. 전자세금계산서로 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반면에 수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계속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수정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발행되시기 위해서는 꼭 마감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마감 업무란 뭐냐면 내가 당신네 회사에 몇 개를 납품했고 얼마치를 납품했어.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고 그거에 대한 대금을 당신은 나에게 줘야 돼 라는 구구절절한 거를 한 장으로 압축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마감서 보냈는데 왜 확인 안 해주십니까? 라고 네, 확인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자, 마감 청구서란 판매 대금의 지불 등과 같은 영업활동에 관련된 양식입니다. 월 단위로 판매를 한 내용을 정리해서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다는 건 뭐냐면 공급가액, 이거는 우리 회사 겁니다. 공급가액 옆에 붙어 있는 세액, 이거는 국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죠. 왜 세금계산서 왜 발행 안 했어? 제때 발행 안 했어? 왜 늦게 발행했어? 니네끼리 짜고 한 거 아니야? 강력하게 제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오는 이 10%의 세금이 국가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립니다.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의 10%, 저희 나라는 단일 세율로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 마진에 붙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간접세고요. 1년에 법인은 4번 신고하고요. 개인은 2번 신고하고요. 간이는 1번 신고합니다. 그래서 총 부가가치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또 뒤에 가면서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해서 교부 증빙 하는 서류입니다. 필요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요. 꼭 세금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 사업자 번호, 우리 회사 사업자 번호 당연히 들어가야죠. 상호,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 주소나 이런 거는 필요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발행한 날짜,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그렇게 해서 꼭 적으셔야 되는 필요 기재 사항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뭐 임의 기재 사항이라고 해서 주소도 적게끔 돼 있고 이메일도 뭐 적게끔 돼 있고 한데, 이메일 안 적으셨다고 세금계산서 발행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시는데 이메일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발행 먼저 하시고 이메일을 수정하셔서 재전송하시는 거예요. 초반에 다시 발행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가세를 2번 매출로 일으키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상에서의 이메일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발행하시는 게 아니고 재전송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3억 이상 되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되고요.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다 전자로 발행하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상으로 발행을 하는 거래 방식인 거죠.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하게 되거나 회원가입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격리나라에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 공인인증 말고요.
회사 이름으로 발급된 기업 공인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예, 뭐 그런 건 별로 이렇게 금액이 안 비싼데 법용 발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비싸요. 10만 원에 부가세 만 원에서 11만 원. 그래서 할인 행사 하는 곳에서 받으세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재갱신합니다. 돈이 싫으시면 그냥 보안카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격리나라를 쓰시려면 보안카드로는 안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격리나라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격리나라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거래처 화면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보이실 거예요. 이 메뉴를 통해서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래명세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거래명세표에서 먼저 발행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거래명세표를 만드셨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한 건일 경우야 뭐 당연히 이렇게 누르시면 되지만 여러 건도 다 합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발행됩니다. 물론 작성일자가 27일이라고 자동으로 생성됐지만 저희는 작성일자가 10월 1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 걸로 거래명세표 그대로 내용이 불러와졌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수정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행 버튼만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영세냐 면세냐 구분하셔서 발행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뭐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는 방법은 건별 발행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건별 발행에서 메뉴가 들어갑니다. 거래명세표를 일일이 발행하실 수 없는 업체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눌러주시고 작성일자와 월일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영수냐 청구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발행 버튼을 누르면 여기 포인트 차감되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인증서까지 이렇게 해서 발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직접적으로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시는 정상, 처리 중, 오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대로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99%는 다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는데 뭐 격리나라의 오류이기보다는 저희가 입력을 잘못했다거나 그때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혹시 전송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오류에 표시되거든요. 그러면 오류를 확인하셔야 돼요. 당연히 발행됐겠지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간과하시면은 늦게 발행되셔서 가산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발행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지금 발행했으면 처리 중으로 보이시는데 내일 출근해서 봤더니 오류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가끔 들어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내용이 잘 발행됐는지 또는 격리나라에 그 내용이 잘 들어왔는지는 한 번씩은 꼭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왜냐면 격리나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격리는 확인하고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업무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제때 발행하시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연 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발행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발행이 됐다면 매출 매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별로 얼마 정도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 발행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아닌 종이 세금 계산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세금 계산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처 추가해 주시고요. 네, 성함 네, 넣어주시고 업태 정목 네, 그룹은 매입처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종이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날짜 품목 금액 저장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지 첨부에 눌러서 파일로 저는 종이세금 계산서를 첨부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으로 저장을 해놨으니까 요거를 저는 꼭 네, 이렇게 수기로 업로드를 시켜놔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실 거예요. 네. 저는 이 기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세무대리인한테 보내기도 너무 쉽고요. 이 종이세금 계산서 어디에 갔어? 없어졌어?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러실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이미지 등록까지 넣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은 수기로 입력한 색깔이에요. 웬만한 거는 다 까만색으로 보이시는데 이렇게 보여지시는 거는 네, 수기로 입력한 거고요. 여기에 아예 저는 용도까지 넣어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용도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뭐 건설에서의 지하수는 지하수 개발한 거니까 뭐 외주 공사비가 되겠죠. 그래서 외주비 정도로 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내용은 뭐 개발 대금 뭐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조금 넣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리나라를 통해서 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말고 네, 수기로 발행된 세금 계산서를 입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